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우리 강의는 예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있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클래식한 이런 주제들을 제가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전통적인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컨템포러리하게 약간 아방가르드의 어떤 느낌으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 약간의 템포러리,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그래 됐는데,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한 일주일 전인가 제가 아침에 전 늘 이제 책을 새벽에 이제 읽으니까 보고 있는데 이제 SNS도 같이 체킹을 하죠. 체킹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백남준이가 탁 떴어요. 그러니까 백남준 뮤지엄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가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쪽 수원 동탄역이 아니라 수원역인가? 그 앞에 보면 백남준 뮤지엄 있잖아요. 안 가보셨나? 거기에서 이제 저는 처음에 한번 옛날에 갔다 왔고, 그리고 백남준 그것은 또 이제 현대미술관에서 한번 했고, 이제 몇 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충 이 백남준 씨에 대한 것은 그 역사와 이제 인물 중심에서 나타나는 걸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은 어떻다더라? 제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근데 이게 예술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성향은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몰라도 되는 것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백남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되게 부자였고, 천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라 그랬고, 그 사람은 약간 이 소셜리즘,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약간 공산주의 냄새가 나면서도 그래도 굉장히 순수했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간 돈키호테라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딱 거기까지.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이외에 그 사람 작품 그러면 과천에 가면은 뭐 다다익선 뭐 텔레비 되게 많은 거 있었고, 어떤 데 가보니까 보니까 부처하고 이렇게 TV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보는 거, 근데 그게 뭔 작품이야? 백남준이를. 그러고 옛날에 어디 가니까 이제 좀 더 아는 사람은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쾰런 같은데 백남준 씨가 이제 머리에다가 먹을 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선지에다가 막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죄송. 우리끼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지만 약간 제정신인가?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와이프는 약간 이상하게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예술을 하는, 그러니까 붓을 꼽아서 이제 여성의 그 부분으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이 백남준 씨를 하려고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언제 할까라고 늘 생각을 해도 우리가 작년 아니면은 요새 최근 들어서 말고 작년 경우만 하더라도 그걸 보여주면 재미없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하고 백남준 씨는 같이 엮여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이벤트가 없을 때 백남준 씨를 이해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걸 강요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치는 화가가 딱 2명 있는데 청경자와 백남준이에요. 그러니까 백남준 씨는 왜 그럴까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야? 라고 한다면 그건 당 1분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애국주의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생각도 없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념 전쟁 이런 건 저는 그게 관심 없어요.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무엇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라의 보탬이 이거 아니고 우리나라의 예술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이라는 것이 이 백남준 씨를 그대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언제 얘기할 것이냐, 이게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컨템포러리를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 단계에 왔으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돼. 예,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래 라고 해서 생각하던 터에 따닥딱 걸린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그게 허와실이 뭘까? 백남준 씨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백남준 씨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남준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 내용은. 그냥 백남준이가 언제 태어났고 이래 이야기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저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백남준하고의 얘기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미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과 미학의 백남준이가 정점에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강의는 정말 재미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저한테 항상 이 커피를 주시는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가장 그 커피가 맛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백남준이라는 그 영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남준을 제대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마음을 열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강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철학가가 누굽니까? 들레제. 백남준이는 들레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를 보는 다른 우리나라 이제 그 철학을 하는 분, 미학을 하는 분, 예술을 하는 분들 전체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이 재미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야심차게, 제가 이런 쓸레발을 잘 안 떨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고 들어가 봅니다. 앞에 모든 내용 각설하고, 길면 그거는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 딱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TV를 틀어요. 그죠? 아니, 기든 말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TV를 트는 동작이 좋은 동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TV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SNS를 보든 핸드폰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컴퓨터를 보든 항상 우리는 이 이미지와 늘 같이 가요. 이제 이미지 없는 세상은 없어요. 아마 광고부터 시작해서 TV에서 간혹 보는 거 아니면은 전철에서 보는 거 전부 다 이미지예요. 근데 하물며 그 이미지에서 어떤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거의 리얼이 아닌 걸로 할 정도로 이미지화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지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가상세계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가상세계는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상세계는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미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상세계를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 얼굴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보통 그 사람하고 내하고 나눴던 대화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미지로 모든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지에 우리는 되게 천착해 원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근대화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늘 여기에 찌들리면서 살고 있어, 이제. 찌들리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그게, 가만히 볼게요.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침투해 와 있어요. 근데 그 침투해 와 있는데, 내 주체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자아라는 것을 얘가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되게 거기에 많이 짓눌려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그게 실질적인 어떤 이미지도 될 수 있지만 그 이미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권위라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기계 복제 시대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백남준이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쵸? 이래 되면 이제 궁금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컨템포러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엄청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느 어디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만약에 뭐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주빈머리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 다 잔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하고 백남준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차례차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서 바디유라는 철학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저번부터 설렁 등장을 했어요. 바디유하고 들레이저하고는 상극은 아닌데 비슷한 부류지만 아주 건전한 컴피티션,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철학자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철학자가 있는 분이 김영석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도 나와가지고 매일 하시는 말씀이 행복하게 살아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무얼 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대. 그럼 불행이 뭐예요? 불행은 여러분들이 사는 게 불행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인데. 그걸 불행하고 행복을 어떻게 나눠요? 거기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아, 내가 가슴 뛰는 날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가슴 뛰는 일이 있었나요? 없어요.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딱 그 가슴 뛰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따닥 들어가고 나면 몰입을 하게 돼요, 인간은. 뭐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깔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왜? 상징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가슴 뛰는 것은 이성은 없지만 동물들은 이성이 있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언제? 잡아먹을 때. 자기 먹이를 먹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동물의 본능 중에서 먹을 때 잠깐 그게 나와요. 배고파서 이제 막 욕망을 가지고 어느 좋은 음식집에 갔는데 탁 먹을 때, 근데 인간은 그때부터 잠깐 고르고 난 뒤에 욕망에 의해서 탁 해결되고 나면 다른 욕망으로 다시 번지니까 인간은 그 이상은 행복이라기보다는 가슴 두근두근이라는 말로 할게요. 그런 것들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빨간 거, 파란 거, 이 빨간 거에 들어갈 때가 우리는 사실은 행복인데 거기는 공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감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행복을 뭘로 정의를 했느냐 하면 이 파란 거의 언어로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언어인데.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에서 가상세계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 가상세계 여러분들이 만들었나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더 씌워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증명해 볼까요? 디즈니랜드 가봤죠? 그럼 디즈니랜드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되게 낯설어야 돼요. 왜냐면 걔가 미키마우스잖아. 근데 미키마우스는 사람 아니거든. 근데 되게 익숙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 익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집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불빛 있잖아요, 이런 것. 이거 태양 아니잖아. 근데 태양 밑에 가가지고 책 읽어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읽어. 옛날에는 태양이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이데아였고 정이고 진이고 진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 근데 이제는 거기가 싫어. LED 있는데 여기서 타니까 자외선 때문에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징계가 막아버리네. 그 여러분들은 어디 가다 놨어요? 동굴에 가다 놨잖아. 그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동굴이라는 데예요. 자, 볼까요? 그 여러분들이 딱 눈 뜨면 오늘 그래가 심심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우리나라 TV가 지금 보니까 999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다 돌려봤어요. 그 한 30분 정도에서. 그때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자전거를 타니까. 타는 동안에 무슨 이미지가 있는가 싶어서 쫙,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12시부터 12시 40분인가? 쫙 이거 나와요, 이래. 이것도 나오더라, 이거. 이거는 네이버에서 나왔는데 어떤 판사래요, 이 사람이. 그 시동생하고 동시에 불륜 관계를 맺었던 아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혼을 했대요. 그걸 유재석이하고 이 사람 둘이가 토크를 해요. 근데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그 사람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 폭력이에요, 폭력.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하냐면 관음증으로 봐요. 내가 아닌? 이게 뭐냐면 가상세계가 가져다주는 피해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거에는 꿈쩍도 안 해. 왜냐하면 이게 판사, 유재석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MC, 국가 MC, 주제 개판 5분 직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유재석이가. 이 사람도 판사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자면 유재석이가 한테 나가니까 이 사람 오케이, 자기 뭐 남편이나 누가 괜찮아 라고 했겠죠. 지금 딱 보니까 저 여자 나는 미쳤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란 말이에요. 판사가 그 이혼하는 거 그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걸 까발리네. 무슨 권리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누가 잣대로? 가상의 세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상이 이제 만들어졌어. 그거는 타인인데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하는 타인이 있어. 대한민국이 심하잖아. 요번에 보니까 누가 어떤 개그 우먼이 이건 뭐죠? 이거 몽클레어? 그 패딩옷 난리 났잖아. 그게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입으면 입는 거고 안 입으면 안 입는 거야. 근데 그걸 욕하는 사람은 대부분 입는 사람이 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건드리니까. 이게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단톡방 가상세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 피해 사례가 뭔지를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하게 봤는데 전부 다 가상세계란 말이에요. 100%. 얼마나 심각해요. 자, 이거는 SNS에 나왔던 갈라 레이브라는 여자예요. 지 멋대로 사는 애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한민국의 KBS에서 나오면 뒤집어지는 노릇이잖아요. 얘들은 그냥 나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궁금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보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보면 돼. 그쵸? 그렇지만 얘들은 뭔가 이 가상세계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뚫고 나오려고 하는 애란 말이에요, 얘는. 그쵸? 아장스망이라 그러죠. 뭔가 새로운 탈영토화를 해서
내 나름의 어떤 영토를 가지려고 얘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 보고 뭐라 그런다? 미쳤다라고 하잖아. 그죠? 그리고 젊은 애들 용어에 하면 찢어졌다, 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림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이런 그림들은 상징계에서 실제계로 넘어가는 그쪽에 공이 있고 본질이 되고 거기에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신체 없는 기관에서 그 오리지나에서 나타나는 그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꿈틀거리는 힘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걸 봐봐요. 에드워드 호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현대화가인데 이러면 저도 몰라요.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여기에 벽에 있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게 창문일 수도 있고 이걸 통해 놓고 이 사람이 그걸 바라보는 이 사람의 어떤 시선을 같이 느끼게끔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그렇죠? 네. 자, 이 영화예요. 근데 이거 하나 보고 재밌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거 되게 스릴러고 나름대로는 저거 굉장히 판타스틱 하면서 뭔가 되게 그랜드 스케일 같은. 근데 아니잖아. 이게 밖에 불 났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 뭐냐? 불났어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에서 이 공간, 그러니까 유리가 나를 100%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느끼는 거죠. 가상세계는 항상 보호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리드리히의 그 앞에 떨어지는 낭떠러지에 있어서 그걸 경외감이라고 하잖아. 경외라는 뜻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엎드려서 존경하고 완전히 납박기고 굴복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기분이 나요? 그거는 남한테, 어떤 사람한테, 싫은 사람한테 하게 되면 굴복이 되어버리잖아. 근데 그게 경외가 되는 것은 그 자연이 나를 덮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치가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낄 때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경외감은 두 개로 느껴요. 수학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 이거 두 개 느끼는. 어떻든 낭만주의의 경외감은 서블라임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가상세계에서 나오는 이 이미지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수능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 인정하시나요? 그쵸? 그럼 그 가상세계가 인정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무서운 결과가 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가끔 생각할 거예요. 이를테면 넷플릭스에서 SF 영화를 봤어요. 안 그러면 프리즌 브레이킹인가? 그 감옥 탈출하는 거. 그 저도 보다가 이제 이거 큰일 나겠다고 사람이 인간이 아닌 그런 몰골을 하게 된다. 너대 편을 땡겨버리게 되면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머리에 맴도는 것은 그 상상이 막 된단 말이에요. 그 뭐냐? 그런 가상세계는 시뮬라크라고 이야기 나중에 지금 이제 나와요, 금방. 정식이 무한정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N승으로 막 넘어가요. 볼게요. 요거 너무 좋았어요. 이거 SNS인데 일본 사람들이에요. 북콘서트를 해요. 북콘서트. 근데 우리는 북콘서트하고 막 요번에 모 대학에서 인터내셔널 무슨 더선트 무슨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치동 무슨 서초동 여러분들보다 좀 젊은 친구들 한 40대 한 10시 일하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장하고 막 메이크업하고 막 이래서 이건 제가 약간 그 사람들 디스하는 내용이니까 저 양반 조금 인간성 나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막 이야기하면서 크림트 그림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그림 사서 방에 걸어놨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물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거 있지만 그건 유치원생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되게 진지해요. 북콘서트를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이게 헬멧 쓰고 와가지고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요번에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롬 뮤익. 자, 뮤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우, 실제하고 너무 닮았는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게 있고 난 뒤에 한 10만 명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제가 이건 또 디스예요. 사진을 찍죠. 예. 그것도 또 나와요. 그거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게 이제 10개가 요번 주에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래요. 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도슨트 강의하는, 그래서 이거 하고 뭐 등등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라드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제 한국에서 서울미술관, 현대미술관에서 미술관 가서 있어 보이는 법을 SNS에 올렸어요. 5개.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냥 일반 한국 미술관 갤러리들 있잖아요. 거기서 했는가 싶어서 그 보니까 뭐 등등등등 이렇게 뭐 빈티지 옷도 있고 뭐 사진 찍지 않고 팜프렛을 유심히 보고 막 이렇게 적어 놨길래 여기까지. 롬 뮤익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딱 듣고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말을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때에 그 바로 뒤에 나왔던 SNS에 어떤 화가 그림이에요. 헐로리요, 이거 봐라. 이거는 누구냐 하면 옛날에 밥타이즈라고 해가지고 살로메 요한 머리에 있는 그걸 그린 건데, 이걸 현대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오케이. 요런 것들 보면 확 깨죠. 오케이. 자, 깼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게 요거죠. 데이비드 살레는 굉장히 똑똑한 화가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비평부터 시작을 해서 미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되게 스마트한 분이고, 요거는 탐 삭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 현상하고 조금 다른 기계하고 특히 우주선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친구예요. 그럼 뭐예요? 가상세계죠. 자, 이제 막 모든 것들이 아니라 컨템포러리인데 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하는 모든 어떤 그런 그 브라이어티한 종류들을 뛰어넘는 게 이제 기계가 마지막 남아있다 보니까 기계에 완전히 진심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로봇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 시점에서 가만히 백남준이를 1950년도로 시계를 탁 돌리면 탁 떠오르는 게 로봇였어요. 누가? 우리의 백남준이가. 그때 만들었어요. 로봇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말은 안 할게요. 대단하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미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백남준 씨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삼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탐삭스가 이래 한 이유는 여기에 가보면 이 세계가 이제 가상세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가상세계는 아니고 실제로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밑에서 이렇게 엔진 달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처럼 돼 있는 이런 오토바이 같은 걸로 해가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곧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뭐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가 그때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오토매틱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100% 우리가 믿고 그걸 그냥 다 잠을 자면서 고속도로를 달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디벨로핑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화가들의 그림들 추세예요. 뭐로 가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가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가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왜? 같이 상존해야 돼요. 탐삭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 얘기냐면 들레즈 얘기예요. 우리가 기가 넘는 신체가 있어서
카오스, 그러니까 혼돈의 시계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을 생각해봐. 막 돌아가고 막 이러다가 죽었어요. 미분적분 해가지고 내가 죽음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실제계로. 그럼 거기에서 다시 이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또 생성되는 거죠. 우리 몸은 생성되고 또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트레일러처럼 돌아가는 거기에 우리는 맡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이데거의 기투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만들었어요. 그래 막 돌리는데 혼돈스럽잖아요. 그래 되면. 그렇지만 반드시 이 죽음 쪽으로 가는 실제계에서 완전히 죽음의 문턱에 공의 상태로 가서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는 아장스만 탈영토화를 해서 다시 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 상징계에 와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나 이런 것들을 항상 균형 감각적으로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같이 밸런스를 만들어라는 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너무 많았잖아요. 코스모스가. 상징계가. 그러니까 이데아에만 모든 걸 몰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균형적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게 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한 여러분들한테 벌써 이미 중독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네. 그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벌써 중독된 거예요. 항상 그래요. 나는 아닐걸?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낯설면 여러분들은 중독된 거예요. 또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이 사람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을 지금 자세히, 이제 이 그림이 이런 양상인데, 자, 그리고 요즘 비싼 순서, 이런 사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거는 맛배기로 가지고 와봤어요. 새로 모르는 사람도 많이 떴어요. 니콜라스 파티가 상당해요. 근데 니콜라스 파티는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루시볼이 상당해요. 이 미국인데, 얘 뜨더라고요. 오케이. 원래 루시볼이 그렇게 많이 뜨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4, 5등 했는데, 되게 엑셀런트한 친구야. 지금 여기 있다가 갑자기 떠가지고 왔고, 트랜스 아민이 우리 알다시피 조금, 그때 이제 방광암 수술하고 난 뒤에 조금 그런 상태. 에너지를 금방 회복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예술가니까. 오케이? 네. 그건 나중에 보고요. 영혼의 불명예 쿠사마 야요이. 쿠사마 야요이는 저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닌 약간 주의 결핍성 환자가 한 분 있어요. 일본에. 그 사람하고 두 개를 제가 저번에 강의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뮤익이에요. 이 사람 얼굴에서 항상 표현해내고자 하는 거에서 보면 expression,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물 같은 느낌이 들죠, 오브제. expression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을 안 마주치죠, 애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적어요. 엄마하고. 그리고 양쪽에 뭘 들고 있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죠. 일상생활인 거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에리키 프롬이 이야기했던 자유를 준 거죠. 근데 이 자유가 고독과 불안으로 막 넘어가는 상태예요.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혼자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굳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의 개념이 똑같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해부학적인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 인형 같은 거는 저희들 의료계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미 그게
오래전부터 이제 그쪽에는 많은 공들이 들여왔고, 그게 산업화되어 있는데, 그걸 굉장히 특화를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걸 예술화, 되게 성화를 잘 시켜서, 나름의 무심함이라는 걸로, 마네에서 나오는 그런 익스프레션을 굉장히 잘 사용을 했는 훌륭한 작가가 되어버렸죠. 보면, 요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상세계라기보단 집에 인테리어 개념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랬죠. 언제? 르네상스 때. 그때는 필요로 한 사람이 그 집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예요. 화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 존 버거가 그래 이야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상이고 뭐고 간에 재현이라는 것은 그 집에서 그냥 그림 그려서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림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진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우리 집에도 걸어 놓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재현이 뭐가 되느냐? 복사본이 나왔죠. 그럼 복사가 더 나오면은 또 복사를 하다 보면 그게 시뮬라크로,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세컨드가 되고 서드가 되고 이제 멀티플 저 뒤로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식이 굉장히 빠르죠. 그걸 시뮬라시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령이라 그러고, 아주 이렇게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디테일은 이 밑에 있는 각질하고 때 같은 것들도 아주 디테일이 강해요. 발톱하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너무 재미난, 그렇죠? 시선이 얘하고 동일해요. 네, 높이가 똑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체이리차도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제가 저번에 한번 그랬죠. 무당 그런 쪽에 그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저런 약간의 그 점집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잡아서 한 화가가 저 화가예요. 제이디 차. 그건 탐 삭스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어디 갔다 오셨죠? 독일 갔다 오셨나요? 베니스. 칼레의 군상들이 있고, 요런 것들은 이제 컨템포러리가 되었든 아니면은 다른 조각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콜라보해서 같이 엮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하고는 다른 종류의 전시가 되는데, 요게 얘한테 가져다 주는 다른 어떤 이미지가 또 메신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혼성, 시뮬라시옹, 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방. 근데 그게 다른 걸로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뮬라시옹이에요. 그러면 칼레의 오리지널리티가 얘하고 둘이 섞이면서 다른 방향으로 튀죠. 요새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게 시뮬라시옹이에요. 근데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랭피아나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다르게 그리더라도 재밌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그게 시뮬라시옹이에요. 그렇게 서서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가상세계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며칠 전에 제가 봤던 백남준 뮤지엄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고 제가 뭔가 싶어서 이제 뭐 또 새로 나오는가 싶어서 봤다가 상당히 제가 이게 쇼킹을 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백남준과 프란시스 베이컨을 같이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동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상당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한다기보다는 싫어하지는 않죠. 제가 하도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제 백남준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인트로 잠깐 드렸지만 뭐 그냥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정도였고 아주 그냥 알고 있는 이 작품보다는 이 사람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사생활 등등은 그렇게 중요하게 오늘은 제가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늘 하는 얘기지만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뭘 했고, 몇 살에 뭐가 태어났고, 형이 어떻게 졌고, 그 사람하고는 언제 이제 죽었을 때에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묘지에 갔고, 이런 얘기는 알 필요도 없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면 그냥 이렇게 찾아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하튼 이 사람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음악을 할 때 도쿄대학을 갔어요. 동경대학. 거기에서 쇤베르크를 전공을 했어요. 쇤베르크가 누구죠? 게레스트 헐에 나오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모던한 뮤지션이죠. 거의 알마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무조, 음계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 나이가 게레스트 헐 정도니까 거의 1870년이나 뭐 그 정도, 클림트보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보다가 뒤쪽이니까 코코 슈가, 에곤 실라 이런 비슷한 류에 있는 사람. 게르스트 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스트리안 익스프레셔니스트. 둘이 그렇게 하다가 게르스트 헐은 자살하고 와이프가 그렇게 게르스트하고 something special이 있었고, 쇤베르크는 아시다시피 자기의 자화상은 거의 엄청날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확 끌리는 오스트리안의 전형적인 표현주의적 기법을 가지고 그렸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선미라고 알고 있는 플라톤이 설명하는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진실, 본질, 그리고 그게 정수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진선미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태양을 두면서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데아는 개념이죠. 물질이 아니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제일 먼저 나누는 게 플라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동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데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사느냐? 햇빛이 들어오는 이쪽에 들어와 있는 반사가 되어서 저쪽 동굴 저 구석탱이에 있는 환상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한다. 동굴 안에 있는 수인, 감옥, 범인, 범죄자처럼 취급을 해요. 왜?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플라톤은 늘 나와라라는 거죠. 어디에서? 동굴에서 탈출해. 뭘 가지고? 이데아를 찾아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이데아를 찾아서 나오면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데아를 갈 거야 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태양을 보면 바로 죽어버려요. 이카루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로 한 방에 나오면 죽어버려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된다? 차근차근 나오면서 거기에 준비를 하면서 나와요. 이제 그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데아론을 이 사람은 요 안에 있는 이데아를 초실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보다도 훨씬 더 있는 거의 저쪽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이데아를 초실제라고 그러고,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를 실제라 그래. 그것도 두 개로 나누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여하튼 이 실제를, 자, 침대를 생각을 해볼게요. 침대라 그러면은 에이스, 시몬, 실리, 템퍼. 근데 대충 어떤 모양인지는 여러분들이 템퍼의 침대 모양하고 에이스의 침대 모양이 구분이 돼요? 그냥 대충 알아요, 그죠? 근데 침대라는 것은 알죠? 침대. 그럼 침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있을 거라고. 푹신푹신하고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특히 마음에 들었던 침대가 또 생각날 수도 있고, 그게 개념이고 그게 실제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개념, 그게 더 진행되면 이데아가 되는 거죠. 침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데아일 거고, 그걸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 있는 그 침대의 개념을 초실제, 실제라 그래요. 근데 목수가 만들죠. 뭐를?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에이스 배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케이. 물건이 나왔다, 그쵸? 그죠? 요걸 모델이라 그러고, 요걸 복사라 그러고, 이미지라 그래요. 오케이. 요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장인이 만들지. 침대 만드는 공장장이 만들잖아. 그럼 이 사람이 그래도 철학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되게 쳐요. 기능인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술, 기술을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 화가보다는 한 수 위. 시인, 기능인, 그 다음에 화가. 그래서 이걸 그렸네. 누가? 고흐가. 침대. 요거를 복사본이라 그러잖아. 원본. 왜냐면 화가의 반고흐 그린 그림을 오리지널로 보는 거, 그거는 플라톤이 없을 때의 얘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데아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거는 이데아고, 요게 모델이고, 요게 복사본에서 재현했는 거잖아.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미지로 모델로 만들어냈으니까 야도 복사예요. 얘 이데아에 비하면. 그렇지만 얘는 한 번 더 복사를 한 거잖아. 그래서 시뮬라크르라는 말을 써요. 그럼 화가들은 플라톤이 보기에는 지 멋대로 만들 수 있잖아. 얘는 만들기가 생각보다, 그죠? 너 그거 만들어 가면 뼈 빠지게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조각이 회화보다는 월등히 세요. 더 쳤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또 요걸 갖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요 만드는 사람이 또 요걸 갖다가 복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복제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한 100명 있으면 모사로 해가지고 100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침대는 100개 이상을 못 만들어. 똑같은 거를. 그죠? 그래서 플라톤은 저거 약간 사자 냄새가 난다라고 해가지고 추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디에? 여기가. 여기 장인도 있고, 아까 저 침대 만들었던 에이스 공장장도 있고, 여기 반고흐도 있는데, 반고흐보다 이 사람을 더 친단 말이에요. 근데 반고흐 옆에 있는, 거기에 있는 길드에 있는 다른 화가들 있잖아요. 제자들. 혹시나. 옛날 뭐 바로크의 무슨 뭐 루벤스의 제자들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그림 막 만들어서 그리면 이건 나쁜 놈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요걸 가지고 계속 그리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데아하고는 멀어지는 거잖아. 복사를 하면. 그건 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걸 쫓아가야지 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플라톤이 그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다? 이데아를 중심으로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 위계가 있잖아. 왜냐하면 순서 있었지. 이게 제일 좋은 거. 1등, 2등, 3등을 매겨놨다는 것은 힘과 권력이 있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철학자가 되어서 두세 개를 오고 가는 사람은 철학자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를 추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 옛날에 우리 도덕 시간에 뭘 배워요? 매일 진선민 난리 났잖아. 근데 요번에 누가 무슨 뭐 가락시장, 무슨 그 했다가 난리가 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진선민,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 그때는 거꾸로 말해서 중심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개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래 살아왔고, 이제는 그 얘기하면 꼰대소로 듣는단 말이에요. 플라톤주의냐, 플라톤이 아닌 반플라톤주의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래 사니까 우리는 되게 불편하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우리가 살 때는 안 불편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 이렇게까지. 언제 바뀌었냐 하면, 언제 바뀌었을까요? 니체가 나오고,
프로이트가 나오고 마르크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냈어. 동굴에다가. 야, 괜찮아. 거기 빛 좀 내줄게 해서 구멍을 뻥뻥 내니까 일로도 빛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도 살만해, 이 사람들아. 너무 이쪽으로 보고 이쪽에 있는 삶을 등한시하지 마라는 게 누구냐? 니체라는 거예요, 니체. 이제 이해돼요?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잡히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있고 칸트라는 사람도 있고 헤겔도 있잖아. 그 사람도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걸 보는데 방법론적으로 이성이냐 지성이냐 이런 거를 조금씩 방향 털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도 갖다 넣고 윤리도 넣고 뭐 이런 거예요. 진선미, 윤리, 우리 딱 사는 게 윤리, 도덕, 미학 이런 것들이에요. 인지학 그리고 인식학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형이상학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대단히 어렵게 적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니체는 그러지 말고 이거 생각하지 마. 여기 구멍 내에서 너희들 여기까지만 생활해 라고 해서 구멍을 좀 내줬는데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잘. 확 뒤집어 엎은 사람이 들레저란 말이에요. 이거 없애버려요. 이거 생각하지 마. 이거 없어야 너희들이 이 얘기가 돼 라고 해가지고 플라톤의 이데아를 없앴는데 결국은 바디우가 뭐라 그러냐면 네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놀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이겼는지 플라톤이 이기는지 아무도 몰라. 아직 해봐야 돼. 그렇지만 들레즈는 양손에 아직까지 플라톤이라는 것을 반플라톤주의지만 아직 플라톤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 이데아, 지성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어. 그런데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시뮬라시옹에 있는 애는 구멍이 아니라 아예 이 장막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가상세계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계 복제의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디지털 코드의 시대가 여러분들을 엄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봐요. 이제.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실제, 비실제, 시뮬라크르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책을 읽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되게 헷갈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그 철학을 내가 책을 한 권 읽으라는데 안 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이게 푸코. 푸코라는 거는 알죠? 푸코 이야기 들어봐, 들레즈 친구. 앞으로의 세계는 들레즈 시대가 올 거라고 푸코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데카르트는 이제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얘는. 천상에서 계속 이데아 연구하고 나는 고로 존재한다 막 인식해서 자꾸 지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요거 보면 되게 어려워해요, 이게. 이걸 설명을 잘 못해, 사람들이. 이 그림 누구 그림인지 알죠? 르네 마그레트. 그런데 설명을 못해. 내가 쭉 찾아보면 어떤 교수가 이걸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고려대학인가? 무슨 어느 대학에 있는 철학과 교수인데. 아무리 당최 읽어봐도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한 페이지만 하면 딱 끝나는 거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요게 이데아예요. 파이프예요, 파이프. 우리가 파이프라 그러면은 머릿속에 파이프라는 게 생각나잖아. 그럼 그게 어느 집에 가서 파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웠으니까. 뭐 뿔 파이프도 있고 무슨 파이프도 있고 뭐 액세서리 막 했는 파이프 집에 가봤어. 근데 이건 안 보이잖아. 그냥 나는 르네 마그레트는 이래 생각을 했고 이걸 보니까 비슷하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네 라고 했겠지. 요게 좀 더 비슷해 라고 한 거를 그린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럼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시뮬라크르잖아. 요거는 뭐예요? 이데아. 아까 실제는 어디 갔어? 없어. 상점에 있어, 상점에. 당연히 그걸 보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본 거를 여기 냅뒀으면 알 거 아니야. 이래 설명하면 끝난단 말이야. 근데 무슨 뭐가 또, 지금도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지래. 뭔 말을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됐죠? 그 책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 시뮬라크가 3단계의 복사본이라고 치자. 그럼 원놈 옆에 있다가 또 그랬어. 계속 무한정식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올랭피아가 있는데 올랭피아 옆에다가 뭐 하나 또 이렇게 삐쭉 그려가지고 현대판 그림을 냈고, 어떤 애는 또 그 옆에다가 올랑피아를 갖다 흑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어떤 애는 또 다른 거로 만들어가 막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가만히 보면, 이거 올랭피아인데? 나중에 되면 올랭피아가 아니고 얘가 오리지널 같아, 이제. 그럴듯하거든. 흑인 막 만들어내고 그 옆에 막 뭐 이상한 어떤 그런 가상세계 만들어가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더 맞는 수도 있는, 그럼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 올랭피아를 아는 사람은 그런데 그림을 잘 모르는 애 있잖아. 한 20살이나 한 몇 살. 잘 그렸네. 야, 이 그림 좋아라고 하면서 올랭피아를 모르면 얘는 이게 오리지널이야. 그게 시뮬라션이 뭐가 됐지? 오리지널이 돼버렸네. 여러분들이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데아를 생각 안 해요. 왜? 김문수 맞아요? 그 양반이 가락시장, 미스 가락시장 있잖아. 그게 우리는 아는데 그걸 말도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이미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락시장은 그 여자를 폄훼 아니잖아. 아주 진선미의 이쁜 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선미 안에. 그게 벌써 가상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 잣대로 저 사람을 지금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뭐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만큼의 잣대의 어떤 기준 설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가상세계, 상징계, 실제계 저번에 빨간 거 파란 거 얘기했죠? 이제는 뭔가 녹색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 이게 가상은. 얘는 얘한테도 지배를 안 받고 얘한테도 지배를 안 받고 얘는 그냥 저끼리 그냥 뭉쳐놓고 그냥 막 잡동사니가 되어도 그냥 꿀통꿀통거리면서 막 자라나는 거 있잖아. 죽지도 안 하고. 우리 보통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뱀처럼 막 이래 되는데 이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거기 익었잖아. 그게 자꾸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가상세계에. 매트릭스 봐봐요.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요즘 이런 그런 가상세계의 영화를 봐도 안 낯설잖아. 디즈니랜드에 가도 안 낯설잖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자, 요 시점하고 요 시점에서 이게 딱 오는 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잭슨 폴록을 생각을 해보라고. 잭슨 폴록이 더 쿠닝으로 돌아갈게요. 언제? 1946년도 무렵에 잭슨 폴록의 그림 중에서 제일 좋은 그림을 언제 그림이라 그랬어요? 3년 그림 얘기했잖아, 3년. 1949년, 50년, 51년. 이 사람 56년에 죽고 51년도에 다시 알코올하고 그때 더 쿠닝은 이제 그때부터 여인 시리즈 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구상으로 다시 나오고. 그때가 근대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회화했으니까. 근데 어떻든 이 그림도 그 전에 있었던 더가나 아니면은 뭐 메리 카셋이나 저번에 앙리 무어라든지 에드워드 호퍼보다는 월등히 다른 그림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랬지, 그지? 네. 자,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순수한 그림으로 클레멘트 그린버거가 그런 식으로 미학을 얘기하면서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미국은 1940,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스탈린 죽고 이제 막 세계가 격동적인 그런 상황. 우리나라 한국 전쟁 막 일어나면서 이념 전쟁이 심했고 핵무장 등등 하다 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생겼잖아요. 돈이 되게 많았잖아요. 전쟁하고 났는데 얘들은 전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제일 잘 살았죠.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뭐든지 간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뒤에 반대급부적으로 얘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흑인하고 저쪽에 왔던 이민자들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보수나 이런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 있잖아. 걔들이 티껍지 당연하게.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생기지.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비트 문학이라 그래. 호밀밭에 자꾸 이름도 잊어버려. 파수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생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그림을 아주 잘 그렸던 사람이 앙리 무어예요. 무어. 에슈킨파.
에슈킹리라는 것 자체가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그대로 리얼리틱하게 사실주의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했던 게 이 잭슨 폴록은 가만히 보면 미국에서 만드는 영웅주의라 그랬잖아. 누구? 엘비스 프레슬리, 존 웨어 이런 사람들의 미국에 굉장히 대단한 어떤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잖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전부 다 약간의, 얘들은 좀 대학 출신들이에요. 왜?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얘들 다 대학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들은 잘해서 집도 사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우월주의고, 그 여성들이 존 미첼하고 더쿠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그런 그룹에 있던 터에 저쪽에 조셉 알버스라고 블랙 마운틴 칼리지라는 건데 저번에 한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자유로운 영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주 혜성같이 여러분들을 건드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듀샹이란 말이에요. 널 이 사람 자유로워. 예술은 예술 그 짜는 예술이 돼야 되고, 예술 같은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해요. 삶의 현장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동굴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이데아만 보지 말고 동굴에 있는 그림에서 삶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피아노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이런 청각, 얘들은 이제 시각에서 청각이나 다른 거로 이제 감각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오감으로 같이 가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열려있는 탈영토화가 되어 있는 시절인데 얘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 피아노가 아니라 다른 것도 부수지. 부숴버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뭘 해볼까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일본 애들이 그때 전쟁 일으키러 갔다가 보니까 얘들 이런 거 하고 있거든. 그 일본 애들이 구타이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려. 그 일본 애들. 요게 표현주의 애들. 그 사진 이렇게 찍으면은 그룹으로 찍으면은 얘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구타이 그룹 애들. 난리가 났어 얘들은. 잭슨 폴록이 이렇게 하니까 예술 긋지 않은 것을 얘들이 봤잖아. 그럼 이제는 얘가 그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잖아. 그럼 그게 액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가 된단 말이에요. 몸의 동작, 댄스도 될 수도 있고 뭔가 행위도 될 수 있고 연극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누구한테 봤다? 잭슨 폴록한테서 봤단 말이에요. 페인팅만 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네. 비트 문학, 플렉서스 운동, 다 들어봤어. 해프닝, 댄싱, 연극. 차례차례로. 블랙 마운틴 칼리지에서, 조셉 알버스가 무슨 예술을 하러 갔는데 이런 걸 가르치네. 이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냥. 했어. 자유로운 영혼이지. 그 앨런 캐프로라는 사람은 얼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으면서 동네 아저씨들하고 같이 쌓는 거예요. 이게 예술 작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기꾼.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그래요. 하다 보면 안 그래. 순수한 마음의 발로잖아. 오케이. 그거는 이 사람 올덴스버그, 그 배드민턴 공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난리가 나서 이 사람. 완전히 그냥 입에 개거품 물고 막 완전히 옷 다 벗고 막. 이거 보면 처음에는 미친놈이래요. 이 사람도. 그때에 제가 좋아하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저번에 비트겐슈타인 이야기 했죠, 그죠? 이 사람이 미국에 가 있었다고, 그때. 앨런 캐프로, 존 케이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한 나라에서 이런 사고를 하는, 사유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야. 책도 늘 그냥 만들어내고. 그 이런 사람들의 사고가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이데아하고 이쪽하고 같이 가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이거 없어, 이거. 아무것도 없이 양극이. 그냥 주구장창 시뮬라크로만 있는데, 시뮬라크를 이끄는 어떤 그런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뮬라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이 존 케이지하고 앨런 캐프로, 아까 얘기했던 미스 커닝햄이라고 있어요. 춤추는 거. 그래서 요번 주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현대미술관에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을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존 뮤익을 보면서, 3시, 5시에 그 극장 있잖아요. 시네마에서 백남준을 해요. 꼭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런 것을 구타의 그룹들이 한다는 거예요. 액션. 종이를 찍고 난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뭘 하잖아. 내 생각에. 그거를 반대하고 어게인을 한다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어떤 그런 약간 비슷했는데 색깔을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쓴다 그러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사람은 경쟁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색깔을 빨간색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침을 뱉고 그냥 막 춤추고 있으면 예술이라는 어떤 동급의 위치까지 안 봐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이거 하나만 했어. 근데 이걸 하면 그림 그리는데도 이게 도움이 돼요. 이게 다른 걸로 나는 니하고 내하고 같이 갈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술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네들한테는 모든 것들이 살아가면서 이 삶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존 버그의 그림 보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사는 그 삶에서 나오는 표현해내는 것도 예술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계속 그렇게 넓혀나가라는 거예요, 지평을. 물론, 그 대중예술하고 고급 예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그거는 고급과 이거는 늘 항상 이 세계가 있는 한 사자가 있고 양이 있듯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고. 자, 구타이 그룹은 이런 식으로만. 구타이라는 연립주택이 있더라고, 이쪽에. 피아노 부수고 난리 났어요. 청각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이 오감 중에서 이 감각적인, 이 동굴 안에는 감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거를 되게 더 개발시키고 더 좋은 쪽으로 순화시키면서 지성과 같이 연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들레즈의 생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아노로 전통적인 거를 깨면서 그 소리의 청각을 다시 시각화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들은 늘 융합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락서스는 그런 거였고,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시누스라는 사람. 이게 또 누구냐 하면 저쪽에 다다이스트 중에서 우리 그때 막스 백만 알죠? 신정물주의에. 그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고. 요거는 백남준 씨 와이프, 구보타. 구보타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지만 되게 엑설런트해요. 어쩌면, 창의적이나 이런 것들은 백남준보다는 조금 이렇게 아래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꼭 보면, 더 쿠닝과 일레인 더 쿠닝하고 비슷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구보타가 그냥, 앞서 이야기했던 그 버자이나 그런 퍼포먼스만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쿠사마 야요이보다는 한 수 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하튼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일레인 이브 클랭도 저렇게 했어요. 그쵸? 바디 페인팅, 블루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해퍼닝 플락서스 운동하고 비슷해요. 몸을 미스 커닝햄 같이 댄싱도, 얘들은 댄스가 그때 현대 이사도라 duncan 이후에 나오는 춤들이 다 이런 춤들이에요. 미스 커닝햄의 춤들은. 눈 보세요. 영혼이 맑죠? 이게 1950, 60 요 사이에요.
자, 56년도에 일본에서 돌아와서 절로 가요. 쾰른으로 가요. 거기서 존 케이지를 만나요. 존 케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4분 33초 아시잖아요. 딱 들어가서 악보 없어요. 그냥 딱 있길래 이제 피아노 딱 금반하고 가만히 숨 쉬고, 이제 우리 보통 조용하잖아요. 이제 몰입되면 우리 백근우가 이렇게 들어가듯이 인트로 들어가는 그 상황을 기다렸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픈가? 저 사람? 그래도 가만히 있죠. 한 1분 지나도 가만히 있거든. 이게 뭔가 심상찮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 2분 넘어가면서부터 조용하게 얘기가 나와요. 한 3분 되니까 시끌시끌해야지. 그 소리에 음악적인 내용이 자기는 그것도 음악의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선사상이에요. 존 케이지는. 존 케이지는 늘 이 사람은 진지해요. 근데 그런 것을 늘 작곡을 해요. 백남준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로 훌륭한 말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거의 우리나라의 삼성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그만큼 돈이 되게 많았잖아요. 무슨 방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거의 1000평인가 몇천 평인가 그랬고,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이제 주둔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집을 전초기지로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커요. 이 사람은 그거 뭐죠? 친일파로에 의해서 돈을 벌고 이런 집은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이 그랬고, 근데 아버지에 대한, 비트겐슈타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버지에 대한 약간 어게인스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술을 하는 거예요. 딱히 그거 보면 그닥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순수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돈키호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쫙 가버리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 음악 했다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막혀가지고 다시 이렇게 에포케하고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는 누가 뭘 칠해놓은 게 없어.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만 머릿속에서. 이 사람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쫙 나와서 죽을 무렵 정도 되어서 존 케이지한테 내가 열심히 바다에서 항해를 했는데 실컷 돌고 나니까 해안선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목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래야지 그게 돼요. 목적이 있으면 저런 거 안 나와요. 쭉 갔거든. 갔는데 그게 우리 다다익선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아트를 했잖아. 열심히 했거든. 우리 그때 1984년 5엘 그때도 했고 막 우리 난리 났잖아. 그때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냐? 저는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이게 들레즈에서 이 사람이 1960년대하고 70년대, 60년대부터 이 사람이 비디오 아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TV에서 나오는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서서히 TV를 통해 가지고 이걸 스크린으로 이용을 해요. 왜냐면 TV가 그 당시엔 그냥 보는 거였잖아요. TV가 1961년도 56년인가 61년도 무렵부터, 일본이 61년이고 56년도에 미국에서 TV 방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TV를 그냥 보는 거죠. 재밌게 도날드 나오는 그런 영화도 보고 했겠지. 근데 그거가 이 사람한테는 TV의 역할 말고 이걸 화면처럼 이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비디오 이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비디오 녹화하는 거. 당연한 그 카메라도 없는데 없잖아, 그게. 그걸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영상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전통적인 거 다 그냥 잘라버리고 해가지고 자기만의 영상을 했겠지. 그럼 처음부터 그 영상을 집어넣은 게 아니야.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작업을 하면서 TV를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 전통에 대한 해체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해체 작업이
동굴에 있는 구멍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내어서 거기서 살게끔 이데아를 생각하지 말고 들레즈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 쭉 갔어.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제부터 80년대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부처의 얼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만의 가상 세계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뭔가 재합성을 하는 시기가 온 거야. 언제? 60, 70 끝나고 80년대부터 죽기 전 얼마까지. 그때 이야기하는 거야. 아, 내가 해보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손바닥, 부처의 손바닥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그게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는 인터넷이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와이파이가 되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비디오 카메라 같은 이런 것들이 시뮬라시옹 가상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파운더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걸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라.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대가리 쳐박고 막 일하는 거는 누구든지 간에 다 했어요, 그때. 에? 그치? 이브 클레인도 했고 다 했어. 퍼포먼스는 다 한 거예요. 피아노 부수는 거는 존 케이지 옆에서 부순 거고, 로봇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들었던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미리 빨리 땡겨서 이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하는 이유는 백남준의 작품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다. 자, 이 사람이 가자마자 존 케이지를 되게 좋아해요. 존 케이지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하고 아까 그랬죠? 존 케이지, 앨런 캐프로, 미스 커닝햄, 그리고 아까 버트런트 러셀, 좀 철학자들이잖아. 아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 고상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뭐 이데아가 어떻고 플라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은요,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명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경우에 그게 참일까? 요거 하나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다 보면 그 앞에 나왔던 그 내용들 다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 비트겐슈타인하고 러셀하고 매일 만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이 할아버지 내가 왜 그닥 그렇게 당신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쓰지 마라고 하고 난데 쇼크 받아가 이 사람 절필을 해버려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 사람들 만난단 말이에요. 그 비트겐슈타인이 좀 못됐어. 그 또 이제 그래놓고 지 이제 논문 쓰고 난 뒤에는 다시 좀 도와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출판하게끔 도와줘요. 러셀은 다 도와줘요. 그래놓고 난 뒤에 또 이제 물어보면 아직 내 논문을 이해를 못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아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싸가지예요, 비트겐슈타인은. 근데 백남준이는 아니에요. 되게 배려 있고 이 사람은 되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케이지를 만나서 바로 만나자마자, 왜냐하면 이 연주자들은 넥타이 정장하잖아요. 넥타이 다 잘라버린다. 그 왔던 사람들은. 오호, 존 케이지가 그래도 기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넥타이 자르는 거예요, 가위로. 바이올린이나 솔로 뭐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이러면서 여기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요런 방법대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관객과 우리하고의 그런 관계하고 그런 어떤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배제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요건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임의성으로 그냥 그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미친놈 아냐라고 하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뭘까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볼게요. 이게 음악의 이제 전자 텔레파시, 전자 앤드 그리고 일렉트로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뭘로? 플락서스 운동으로.
그러니까 요거가 테레비가 원래 보던 거인데 그냥 옆으로 편편하게 눕혀버린다면, 이 눕힌 거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받았을까요? 잭슨 폴록한테 받았다. 잭슨 폴록은 캔버스를 땅바닥에 펴놓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이야 이게 작품. 왜? 연속성이 있으니까. 자, 뒤샹이 여러분들이 쌤 있잖아요. 그 오줌통. 그거 하나만 딱 이렇게 했어. 우리 여기 현대미술관에 와가지고. 그것도 가니까 어느 놈이 그거 하나 또 있거든. 그게 누구야 그러면 뒤샹이래. 그 다른 거는 없어. 이거 하나래. 그럼 옛날에는 뭐였는데? 없어. 그럼 우린 뭐라 그래? 미친놈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 해놓고 우리 옛날에 저기 어디에 저 신안에서 누가 뭐 작품 사기 당해가지고 뭐 수십억 날렸다 그런 놈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거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흔적에 이렇게 발자취가 있잖아요. 그쵸? 발자취가 있어야 되겠지. 이게 머리를 막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예술가의 경지나 그런 쪽에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거 해놔도 작품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해놓으면 작품 아니죠. 어지러 놓은 거고 쓰레기 분류 안 해놔서 돈 주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경비는 넘어가가지고 막. 그죠? 자, TV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고요. 하물며 이렇게 막 피아노를 그 당시에 비쌌을 텐데 피아노도 이렇게 막 조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갖다 떡떡 붙이고 이러면 이게 뭘까? 이게 이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 보면 라우젠버그, 야스퍼스, 그죠? 사이 텀블리 이런 사람들이 팝아트가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블랙 마운틴 칼리지의 학생들이에요. 라우젠버그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아상블라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걸 그냥 잡동사에서 컴바인 페인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막 그냥 있는 대가리 가와가지고 그냥 쭉 얹어버리고 여기에 그림 그리고 목재라고 나무 박아버리고. 나도 늘 나오는 얘기가 나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랬어요? 더 쿠닝의 그림을 지워버리잖아요. Erasing of the Kooning. 그걸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추상 표현주의를 이제는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더 쿠닝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쿠닝이 해 이놈아 내 그림 가지고 해도 괜찮아. 왜? 그때 더 쿠닝은 벌써 이미 블랙 마운틴 칼리지의 교수였으니까. 그런 게 자유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수에 있는 무슨 대학에 있네 지우겠습니다. 기땡이 말이에요. 지 밑에 제자가 저 지울 겁니다. 지우개로 그러면 미친 새끼 아니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발로 차고 막. 아니죠. 왜 지우려고 하니? 라고 했을 때 얘가 나오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경청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백남준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백남준인데 백남준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30몇 년에 들어왔다가 지금 뮤지엄에서 하고 있는 짓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일러드립니다. 자, 이것도 컴바인 페인팅 아상블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랙 마운틴 칼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좋아해요. 자, 이건 뒤샹이 하고 있는 관음증을 유발하고 있는 여성의 가스등 들고 저게 뭐야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가스등을 들고 있는지 뭐 가스등 왜 들었어 하면은 그 뒤샹이 그래 했고 근데 이게 마네킹이라는 것은 뭔 의미냐면 마네킹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은 있어요. 마네킹은 우리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저렇게 눕혀놓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 마네킹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한 거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께서 사유를 한번 해보시라. 자, 이게 뭐 신부 있고 등등 많잖아요. 이렇게. 뒤샹은 그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것도 되게 아주 쌈박하죠. 심박하고 레코드를 이런 식으로 꼬치처럼 이렇게 꽂아 이거는 거의 동양사고가 아니면 불가능한 중국이나 왜냐하면 꽃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쪽은. 자, 시계꽃 후부타예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천재였어요. 되게 엑설런트한 일본에서. 자,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내려오는 누드, 뒤샹. 기억나죠? 이렇게 황금색으로 돼가지고 큐비즘, 그러니까 입체파 그림을 여성의 신부를 내려오는 누드를 그렸다가
움직이는 큐비즘이라 그래. 욕 바가지로도 먹고 다시는 그림 안 그릴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된 그것을 이 사람이 오마주에가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브랑쿠시 비슷한 어떤 그런 조각을 비디오 아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그 터프한 창의성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예쁘면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프랭켄탈러나 존 미첼처럼 잭슨 폴록하고 다른 그림이 나오지. 이거 봐봐. 그죠? 같은 비디오 아트인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요. 뒤샹이죠. 그 뒤샹을 되게 좋아했는 모양이에요, 쿠보타가. 그쵸? 배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이쁘잖아. 이런 거는 사고 싶잖아요, 이런 거는. 백남중 타리비는 집에 갖다 놓기는 뭐 하잖아. 내가 부사가 밟아가지고 반창고 몇 개 붙이고 그냥 줄 수 있는데, 요거는 정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우스갯소리고. 어떻든. 쿠보타. 되게 좋아했어요. 백남준이를. 근데 좋아했는데, 얘가 이제 첼리스트 있잖아, 무맨. 걔하고 너무 썸씽이 가까우니까, 어우, 안 되겠다. 다른 데가 결혼했어. 제가 뭐 남 뒷조사하는 사람은 탐정은 아니죠. 그러고 난데 또 이혼했어요. 또 만났어요. 근데 백남준이가 괜찮았던 거는 이 사람이 자궁암 걸리고 난 뒤에 돈이 없잖아, 미국 가서.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니까 백남준이가 결혼해줬어. 수술하라고. 로맨틱 가이. 왜? 이 사람은 무어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오케이. 바이올린. 나 개인 줄 알았어, 처음에. 개가 없고, 바이올린. 바이올린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굳이 현에서 나는 소리보다도 저래 질질 끌면서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음악가한테는 굉장히 그렇지만 보통 그거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사치스러운 기계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바이올린을 끌고 가는 주체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생각을. 숟가락도 이렇게 꼽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면 예술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다 오늘 가면서 이 숟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타봐요. 그러면 거기다 혹이 100원짜리 줄 수도 있고 500원짜리.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네킹에 대한 걸 1963년도에 이렇게 했고, 이제 이때부터 테레비에 대한, 이게 마그네틱을 하면 칼라, 저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무빙이 달라져. 이게, 왜냐하면 마그네틱은 무빙이 생기는 어떤 그런 에너지예요. 원래 그림이나 페인팅은 이렇게 스탑에 있는 스태틱한 거잖아, 정적인. 이건 동적으로 만드는.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비주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었던 거지. 자, 이렇게 만들었고. 이건 교황이 왔던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로 최초로 이제 이걸 만들었던 계기가 됐죠. 소니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1984년도에 그거 할 때 있죠. OL. 그때는 삼성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너무너무 좋아. 뭐, 삼성이 뭐, 이렇게 와서 뭐 스폰 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 뭐 그런 것도,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그냥 삼성을 쓴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680만 명이 봤는데, 그 당시에, 84년도에 608, 장난 아니에요. 텔레비, 우리 그때 텔레비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옆집에 와가도 막 본 거예요, 그거를. 나는 못 봤는데, 제 양반은 보셨대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 그런 얘기는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2억 명인가 엄청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상당했다라는 거죠. 자, 요거예요. 이게 로보트고, 이게 무엄한이에요. 이 친구도 줄리어드 출신이에요. 원래 오케스트라, 미국 아메리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첼로 했고요. 그 되게 썸씽 되게 가까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의 공학적인 측면으로 로봇을 만드는 그런 모델을 백남준이가 했고,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오마주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과
그리고 시낭독과 과라는 어떤 융합적인 것을 많이 하죠. 요새 미술관에서. 그게 아마 이런 시뮬라시옹의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는 거죠. 종합예술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호남 매체 오페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의 독창성을 가지고, 이건 굉장히 에로틱한 이런 것을 63년도에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에로틱한 그런 장면들이었죠. 그걸 하면서도 이 사람은 전혀 낯설어 하지 않은 되게 자신감 있게 무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나와요. 74년도부터 이제 뭔가 이미지를 합성을 내 나름대로는 창의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백남준의 아이디어에서 종합 매체의 성격을 부디스트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현실계가 아닌 나름의 자기의 가상 설계를 통해서 자아나, 아직까지는 자아나 이런 정체성은 있는 상태지만 백남준은 절대로 그건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것은 늘 가지고 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는, 발트 베냐민이 이야기하는 기계 복제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가상 시대의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르다. 기계들하고는 다르다. 요거는 이것도 이제 약간 요런 모양들을 이제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TV나 이런 걸 조금 예뻐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조각처럼 보이는 거죠.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한국에 와서 요런 거. 네. 아버지 엄마 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요거는 약간 가상세계처럼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숲 같은데 저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이것 또한 그거잖아요. 캠퍼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거죠. 그건 다다익선이죠. 삶. 그러니까 개천절을 이제 기념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잖아요, 이게. 그죠? 예. 요것도 되게 쌈박하죠? 징기스칸스럽잖아요. 근데 이때는 거의 93년도라 그러면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탈에서 벗어난 기계적인 냄새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건 뭐냐? 시뮬라시온까지는 안 가는 거죠. 기계 복제로 들어가서 AI처럼 이렇게 기계가 우리를 조정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다라는 거죠. 요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보통 CF 같은 거나 아니면 뭔가 팜프렛 만들 때에도 굉장한 시뮬라시온을 많이 써요. 가상세계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굉장히 럭셔리어스하게 그래 보이나 봐요. 여기 아마 롯데에서 하는 오페라인데, 이런 식으로 막 위쪽에 막 이렇게 만드나 봐요. 자, 이건 매트릭스예요. 가상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2차원에서 3차원, 4차원 막 넘어갔다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거 보세요.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있대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이제 비디오 아트적으로 조각처럼 만들기도 하고, 장례식이 이런 식으로 끝나요. 멋있던 거는 여기에 넥타이를 처음 다 갖다 놓고, 자기가 넥타이를 처음에 이제 잘라서 종캐지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오마주해서 이제 장례식을 이런 식으로 치렀죠. 아까 되게 이제 조금 이제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작품 만들고 난 뒤에 다음 작품 만들 때 그 돈을 다 써야 돼. 그 사람은 늘 마이너스 내지 제로예요. 그 집 한 푼도 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형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코노믹하게 이 상업적으로 되게 뛰어난 양반이어서 그걸 잘했고, 동생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콜라주라 그랬죠. 아상블랑주. 이것을 UI, 컴바인 페인팅, 대체할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컴바인 페인팅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듯이 브라운관도 캔버스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제 백남준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백남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백남준이 했던 비디오 아트에서 더 발전할 게 뭘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전통에 대한 그거. 그리고 뭔가 이 시뮬라숑에 대한 그 이데아에 대한 그 우리가 그쪽으로 중심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막 갇혀 있는 그런 굉장히 경직성을 파괴하고자 했고 자유로움을 주기로 했지만 거기에서 이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기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백남준이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 유언이 없었다라고 해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로봇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설치하고 막 저절로 움직이고 막. 물론 이 사람들도 전지적으로 백남준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만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백남준이하고 뭔가 콜라보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우리는 요거 나중에 갈게요. 보디리아는 아까 이게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요걸로 쭉 가고. 요게 빌 비올라라고 알죠? 유일한 백남준의 제자예요.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sorry.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백남준이가 자기가 주장했던 비디오 아트 앤드 비디오 조각이에요. 그렇죠? 다다익선까지 여러분들은 봤어요. 그럼 이제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했던 시뮬라숑은 이런 매트릭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라는 거하고 백남준의 아트센터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면서 이제 이 상상놀이 마인드를 착각을 해서 로봇이나 이런 기계를 많이 만들어주면은 상상력이나 이런 창의력들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일부는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그들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AI라는 것 자체에 그쵸? 챗 GPT 그쵸? 그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화가 돼 있죠. 그게 아니면 그 이미지가 아니면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오히려 그게 막 나올 때 되게 짜증이 났거든.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안 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거기에 지금 말렸다는 거죠. 안 하려고 그래도 말려요. 그러니까 요새 웬만하면 GPT를 통해가지고 그런 프사를 안 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내하고 이제 우리 요 아는 사람들만 안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슷하게 자기 얼굴하고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백남준이가 원래 자기가 비디오 아트를 그렇게 했는데 보드리아르는 이 가상세계하고 지금 이 가상화폐가 워낙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그 허무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현실 세계하고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은 자아가 점차적으로 저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환경들이 계속 변하잖아. 쟤들은 버전이 디지털 코드라는 것은 0하고 1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111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경은 뭐가 변할 때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오잖아.
그러니까 우린 천천히 늦게 변해, 인간들은. 저건 디지털링 코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뮬라시옹은 굉장히 심하게 가는. 그래서 백남준이는 반드시 반플라톤주의를 굉장히 이 사람은 고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제자라고 하는 그룹이 없는 것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백남준 씨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게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디오 아트가. 요즘은 조금은 돈은 돼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남준이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왜? 이때 있었을 때에 백남준이가 저쪽에서 미국에 있을 때에 누가 갔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김한기가. 63년도에 미국 갔단 말이에요. 저 백남준이가 지금 비디오 아트 막 열심히 할 때 뉴욕에 돈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컷 작품 만들어가 억지로 하나 팔면 그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누가 대어줘야 돼요. 회사 같은 데서. 근데 백남준은 그런 것도 싫어했고, 근데 이 내용이 커머셜하게 이렇게 상업적으로 CF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이건 창의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이건 나라 정도 급에서 움직이는 프로젝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비디오 아트라는 것을 빌 비올라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빌 비올라가 올랍슨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백남준이가 했던 것에 미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쿠보타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땡겨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이 그냥 시뮬라숑처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코드화로 가는 게 아니라 사용은 디지털을 사용을 하는데 안에 있는 테마는 거꾸로 실제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은 버트나드 러셀부터 시작을 해서 존 케이지까지 A부터 Z까지 다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아무리 이쪽으로 가도 이쪽에서 항상 잡아줘요. 왜? 건전한 45대 48이 항상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요. 예술 같은 경우는 특히. 왜? 이쪽에 있는 이 플라톤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는 한번 유행 타버리면은 처음 들레져요. 대한민국은 처음 막 들레지 안 하면 죽는가 싶어서 들레지만 연구하고 온단 말이에요. 플라톤이 별로 없어요. 왜? 돈 안 되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학고자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입구에 무슨 비평 이래 놓잖아요. 존 뮤익이나 아니면은 이런 빌 비올라 같은 사람의 비평글이나 이런 걸 한번 읽어봐 줄게. 이걸 한번 봐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놔요. 우리는 시간 자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 이 시뮬라숑은 시간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성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야 돼. CF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의식을 하고 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버트라드 러셀이 저 사람은 비트겐슈타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890, 1880 이런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벌써 뭐냐면은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라 그래요.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잃어버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생각을 해줘요? 저쪽 AI가 생각해 주잖아. 이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뉴스가 그러잖아. 저런 거 이용해서 사용하면 우리 너무너무 편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거든. 그러다 막 아니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는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애를 맞자라고 했는데 인간은 절대로 안 그래.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 맡겨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 그러면 안 읽으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책을 좀 읽었다니까. 왜? 그때는 읽었던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는 귀찮아요.
재미도 없고. 그러면 뭐 되느냐 하면, 제가 제일 그거 한 거 있잖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현대미술관에서 있어 보이기 5가지 방법. 이런 거 보고 웃고 이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뭔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되면 미술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미술관을 관광을 해요. 쏙 보고. 어디 갔다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경아 씨가 아까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거기 있던 그 칼라의 시민의 조각하고 다른 거하고 둘이 붙여놨는 그림의 그 조각에서 나타나는 게 다른 모습들이 보여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술관에서 오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다 봐야 된다라는 강박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고 나가면 안 되니까. 너 이거 봤니? 이거잖아. 하나를 보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또 그랬다가 다음에 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술관이. 그걸 다 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한 3탕, 4탕, 그 미술관에 3탕, 4탕이 왜 있어요, 3탕, 4탕이. 하나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보는 게 또 좋은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박을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강박. 오케이? 그래서 쉴 수 있는, 의식을 할 수 있는, 아까 제 버트라트 러셀이 이야기하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성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게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올라가. 그게 또 박물관이 하는 건데, 박물관 가가지고 박물관에서 그냥 커피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거 컨텐츠를, 알맹이를 보고 오라는 거죠.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 그림을 한번 봐봐요, 비디오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계하고, 저번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람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실제계하고 이 공하고의, 죽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차로 인해서. 보세요. 되게 진지해요, 작가들이. 요거하고, 이렇게 막 사람이 숨 쉬지 않는 기계가 그걸 공간이 점령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징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계지, 쟤들이 살고 있는 현실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걔들한테 잡아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AI가 우리를 뭐 그런 거 연구했잖아. 그거는 왜냐면 걔들이야 그리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 이익 보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다 아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폰토로모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 뭔가 아련하면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구철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별동굿이라든지, 뭐 아니면 요즘 이렇게 저번에 제가 그때 여행을 갔다가 이제 통영에서 무슨 그런 굿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명나게 혼이 나갈 듯 하면서 막 일하는 모습에서 잠깐 우리가 뭘 느낀단 말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혼이고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자꾸 느껴야 우리가 사람이 몰랑몰랑해지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술적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줘야서 그걸 사유를 하지 않으면 감각적으로도 물론 되지만 깊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 되게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이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그쵸? 이게 아까 제 시뮬라시옹처럼 매트릭스하고 다른 사진의 형태를 보여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고요. 주로 이 조우라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데서 많이 소환되더라고요.
훌륭한 박물관에서 이 사람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이게 뭐라더라? 자아성찰, 인간 고독, 삶의 본질에 대해서 챗한테 시를 하나 적어달라고 했더만 이렇게 시를 적어줬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보통 흔히들 이야기하는 아주 예쁜 단어들 있죠. 잘 썼네. 생각이 별로 안 들어도 되는 것들. 거기까지예요. 제가 이걸 보고 탁 느낀 거는, 얘들은 우리가 이렇게 뭘 만들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깊게 사유하는 것은 안 되구나, 얘가. 왜? 요런 단어들은 많이 써요. 뭐, 고요한 바다, 뭐, 아주 이쁘게 포장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심금을 울리는 거 있잖아. 그건 못 만들어내요. 왜냐면 그러면 적었겠지? 그래서 요걸 내가 가져왔단 말이야. 그리고 요걸 보고, 요거하고 똑같잖아. 이건 챕터고 요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공주예요. 디즈니랜드에. 그죠? 다른 버전이죠, 이제. 그죠? 요거에서 요걸로 갔겠지, 이제. 요 공짜로 해준다며, 무료로 하면 막 다 만들어줘. 그럼 앞으로 또 뭐가 있겠지, 여기. 요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자식들의 그게 자꾸 이걸 보면 애들은 뭐라고 느끼겠어요? 어이쿠, 얘가 보통 일반 사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할 때 저렇게 생긴 대로 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인간을 이렇게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닮으려고 한다. 그게 벌써 가상세계로 빠졌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깊게 사유를 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